안녕하세요. 제가 생각보다 오랜만에 F 영상을 들고 오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로잉을 끝내면서 My Favorite Things의 자켓 넘버 1 그리고 스웨터 넘버 18을 함께 뜨는 함대를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거를 함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나님의 이 바나 후디 스웨터의 테스터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F 영상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자켓도 이 스웨터도 모두 F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켓 넘버 1은 아무래도 함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함대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함대를 했던 니터님들의 작품도 함께 영상에 이렇게 올려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자켓 넘버 1과 스웨터 넘버 18의 영상은 4월 말이나 아마 5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렇게 짠! 바나님의 바나 후디 스웨터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님은 유튜브와 인스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바나 후디 베스트 도안을 출시를 하셨었죠. 그때 제가 후드 디자인 너무 좋은데 심지어 도안에 한글 도안인데 영문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출시가 되자마자 사실 장바구니에 바로 도안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체형상 이 베스트가 어울리기 정말 힘든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꾸 구매를 하는 거를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맨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거를 내가 사서 후드 부분만 보고 조끼는 다르게 이렇게 드롭 숄더 스타일로 다르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후드 스웨터 도안을 작업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터를 모집을 하신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인스타에 테스터 모집 글을 보자마자 바로 테스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긴 했지만 제가 테스터 처음 신청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거라고 사실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자켓 넘버니까 함트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로 신청은 했지만 될 거라고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테스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이즈를 M으로 떴고요. M으로 뜨긴 했는데 도안보다 이렇게 바디 길이도 조금 더 길게, 후드도 좀 더 길게 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머니, 앞주머니가 있는데 원래 도안에는 앞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이렇게 상의에 이렇게 주머니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왠지 막 후드는 왠지 앞주머니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요거는 도안에 없는 건데 제가 추가로 달았고요. 후드 같은 경우에 작가님 말씀으로는 이 기존에 나왔던 베스트 도안보다 더 넉넉하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체형상, 역시 제 체형상의 문제로 후드를 조금 더 넉넉하고 크게 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말 좀 도안보다 조금 더 많이 그렇게 길게 크게 넉넉하게 떴습니다. 그렇게 도안과 변경을 한 건 바로 바디의 길이, 후드의 길이, 그리고 이 주머니가 되겠네요. 그럼 먼저 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실은 세비에서 구매를 했던 나폴리라는 실이에요. 정말 되게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는데 컬러가 좀 진한 레드 컬러,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거랑 파란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얘가 뭐 단종이 됐든 수입을 그만을 하든 뭐 그렇게 되려나 싶어요. 왜냐면 나폴리 실을 찾아봤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그 세비에서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는 그거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그마저도 컬러가 그렇게 막 다 있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품절 상태고. 여튼 그렇게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길래 쟁여놨던 실이고요. 그런데 마침 도안에서 제안한 DK 굵기로 굵기가 같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게이지도 같게 나왔어요. 그래서 딱 좋아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실다스. 이 나폴리는 울이 58%, 알파카가 23%, 아크릴이 13%, 그리고 비스코스가 6% 함유되어 있고요. 한 볼당 조금 작아요. 40g이고요. 76m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권장 바늘은 3.5mm에서 4mm인데 마침 이 도안이 딱 4mm 바늘로 뜨는 거라서 게이지도 맞게 잘 나왔습니다. 컬러는 보시다시피 레드 컬러고요. 실은 조금 아쉬운 거는 살짝 따갑긴 해요. 엄청 부드럽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40g에 76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거운 느낌? 무거운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일단 이너를 이렇게 이너를 입어주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울에 알파카까지 되어 있어서 이 성분에다가 이제 무게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 굉장히 더웠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게 덥네요. 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벗을까요? 시원해요. 그리고 이 나폴리 실에 그 에일라 공방에서 나온 글로우 레이스도 합사를 해줬어요. 이 나폴리의 레드가 아주 살짝 제 취향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러니까 그대로 입어도 괜찮긴 한데, 그대로 해도 괜찮기는 한데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로우 레이스, 이게 팜 레드 컬러인데요. 얘가 정말 쨍한 빨간색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반짝반짝 금색? 그래서 얘를 같이 합사를 했더니 컬러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고요. 잘 보이실까? 이게 이 글로우 레이스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반짝반짝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좀 더 이제 딱 제가 좋아하는 톤으로 조금 더 맞춰지고, 그래서 나폴리 레드와 글로우 레이스 팜 레드 두 가지를 합산 그런 컬러입니다. 지금 소요량은 만약에 제가 도안대로 떴다면 나폴리 기준으로 약 1290m 정도 소요가 되었을 것 같아요. 도안에서는 M 사이즈가 1250m를 예상을 했는데 제 손땀 때문에 이게 지금 가로폭도 살짝 커졌고요. 그러면서 소요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뜬 대로의 소요량, 그러니까 바디도 늘리고 후드도 늘린 요 상태, 그 다음에 요 주머니까지 추가한 상태로의 소요량은 약 1400m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바디는 5cm 정도 더 떴고요. 후드는 3cm 정도 더 떴고요. 주머니는 이 주머니 하나에 거의 그냥 한 불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바늘과 게이지입니다. 바늘은 아까 언급했듯이 이 메인 바늘은 3mm예요. 그런데 처음 이게 바텀업 스타일인데 캐스트온을 할 때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을 하고요. 그때 4.5mm 바늘로 캐스트온을 해요. 그렇게 캐스트온을 하고 나면 바늘을 3.75mm로 바꿔서 고무단 꼬아뜨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무단이 끝나고 나면 다시 3mm 바늘로 바꿔서
바디를 메리아스로 떠올라가요. 그렇게 캡스톤부터 고무단 그리고 바디까지 다 각기 다른 바늘 사이즈로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셔서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 지금 캡스톤 한 거는 아니지만 보여줄까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바늘은 메인 4mm, 고무단은 3.5mm, 캡스톤은 4.5mm 그렇게 세 가지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다음에 게이지가 이 실은 DK 굵기, 바늘은 3mm 해서 메리아스로 20코 26단. 그런데 저는 이 스와치 게이지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스와치를 게이지를 맞춰도 막상 작품을 뜨면 게이지보다 조금 더 적게, 그러니까 스와치 게이지보다 작품 게이지가 조금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원통 메리아스다 보니까 진짜 무념무상으로 컨티넨탈로 메리아스를 떠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헐렁하게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 원래 오버핏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짝 핏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실소유량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도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안은 한글 도안에도 영문 도안이 같이, 그러니까 영어 설명이 같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영문 도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는 분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는 좋은 도안이기도 합니다. 영문에 이 표현이 국문으로는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반대로 이런 표현이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병기하는 게 작가님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텐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또 아무래도 저희가 한글로만 된 도안, 한글로 된 도안만 뜨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레벌레에 가서 보면 영문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영문 베이스다 보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는 도안들을 많이 뜨게 되는데 이 표현은 뭐라고 봐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도안상이 같이 영문이랑 국문이랑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공부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또 참 좋았어요. 그리고 후드는 기본 테마 아니겠습니까? 다시 써볼까요? 덥긴 하지만 짠! 이게요, 저는 사실 후드 되게 처음 떠보니까 굉장히 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후드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후드가 쉬울까요?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예전에 바라클라바 하나 떠봤는데 이렇게 쉽지 않았어. 여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멋스러운 후드 스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안이 정말 어렵지가 않고요. 굉장히 베이직해요. 그래서 선호에 따라서 저처럼 길이를 변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주머니를 단다거나, 다른 테스터분은 배색을 넣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저도 이 후드는 배색이기는 하죠. 원래는 후드랑 바디랑 전부 다 같은 컬러인데 저는 이 주머니에 배색을 넣으면서 그 배색 컬러로 후드를 뜬 거기는 하지만, 여튼 그렇게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들을 변경을 한다는 거, 근데 그게 워낙 베이직하고 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도 굉장히 쉽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 변경을 할 때 그 무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배색이든 아니면 케이블이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 없이 굉장히 쉽게 내 몸에 맞춰서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베이직해서 좋은 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굉장히 베이직한 디자인이지만 바나님이 지퍼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짠, 포인트로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어요. 짠, 이렇게. 지퍼는 도안에도 이제 옵션 같은 거라서 그냥 지퍼 달지 않고 이렇게 그냥 뜨는 이런 거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긴 하는데, 저도 지퍼를 예전에 한번 달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도안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냐면 이제 도안도 영문 도안이어서 이제 좀 어렵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퍼 자체가 처음인데 영문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퍼는 진짜 그냥 야매로 그냥 제 마음대로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퍼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어설퍼요. 이제 저는 이 지퍼가 요걸 이렇게 겉에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끝에 보면 안 가려지죠. 처음이라 많이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여기 안쪽 부분은 잘 가려졌어요. 하여튼 제 손으로 직접 제대로 지퍼를 달아봤다는 거 굉장히 뿌듯합니다. 엄청 초보거든요, 지퍼에 있어서 특히나.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처음 지퍼를 다시는 분들도 깔끔하고 예쁘게 잘 달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지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대부분은 좀 영문 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나님의 후디 스웨터로 하면 지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작업은 원통형으로 바텀업이에요. 원통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아몰에서 앞뒤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뒷판은 그냥 쭉 떠올라가면서 경사를 주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게 뒷판 하나, 앞판 두 개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거를 어깨에서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 넥라인에 코를 주어서 후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후드가 정말 쉬워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앞뒤 이어주는 어깨 입기를 할 때 실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요거 뜨기 직전에 뜬 게 그로인 가디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그로인 가디건이 이 어깨 부분에 가짜 솔기를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얘랑 같이 뜨는 같이 떴던 자켓 넘버원, 그것도 어깨에 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어깨 부분을 솔기를 바깥으로 뺀다고 이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앞뒤 이을 때요, 전 지금 이렇게 솔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여기 소매 이어진 것처럼 그냥 안쪽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깥 솔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안, 제가 테스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도안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원래 도안은 솔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실수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게 되다 보니까 요 방향 때문에, 솔기의 이 떠지는 방향 때문에 되게 작가님한테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했어요. 그랬는데 작가님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면 생각하셨던 목적하던 그런 디자인이 아니니까. 이제 저 혼자 막 헛소리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앞뒤 이으실 때요, 꼭 뒤집어서 안쪽 면에서 이어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솔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실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솔기 나온 것도 그냥 하나의 디자인 같은 요소?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주머니를 달지 않았다면 바깥에 이렇게 어깨 솔기가 있는 게 조금 튀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앞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과하게 뭔가 뽕 눈에 띄는 게 아니었어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자연스러운 디자인처럼 느껴져서 실수였지만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뜨시게 되시면 앞뒤 이으실 때 뒤집어서 안쪽 면에서 이어주세요. 다음은 주머니 얘기를 해볼까요? 주머니는 사실 그냥 바디 뜨면서 같이 뜨면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귀찮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솔기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머니를 뜰 때는 그렇게 바디를 뜰 때 한꺼번에 같이 떠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일단 완성을 도안대로, 주머니가 없는 그 도안대로 일단 완성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바디를 뜨면서 같이 뜨지 않고 그냥 따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생긴 걸 편물을 하나 떠놓고요. 완성이 다 된 후에 그 후에 이제 바느질로 연결을 해줬어요. 덕분에 바느질을 따로 해야 하는 귀찮음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도안대로의 모습도 하나 남겨놓고 싶었어서 그렇게 후작업으로 주머니를 달아주었고요. 제가 아까 말할 때 후드에는 왠지 이렇게 앞주머니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건 당연히 제 취향이잖아요. 그런데 그 취향과는 또 별개로 제가 바디를 도안보다 좀 더 길게 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지퍼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바디까지, 약간 바디 끝단까지 길이가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좀 휑해요. 그러니까 도안대로 했으면 5cm나 차이가 나니까 거기가 그렇게 휑해 보이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뜨다 보니 좀 휑해 보였고 그래서 더더욱 더 이렇게 주머니를 다는 게 좀 더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실이 아까 이 나폴리 실이 알파카가 함유가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글로우 레이스 합사한 글로우 레이스도 로얄 알파카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만들면서 짠! 알파카! 요거를 배색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원래는 고양이를 넣었었어요, 배색으로. 근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지, 아니야, 도안 그림은 제대로 그렸어요. 근데 뜨면서 제가 코스를 잘못 넣었나 봐요. 그래서 고양이가 돼냥이가 되었어요. 너무 뱃살 두둑한 그런 고양이가 되어버려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글씨로 가자 해가지고 알파카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후드. 제가 후드를 길게 뜬 이유는요, 이건 진짜 제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제가 얼굴이 길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기성 후드티를 입잖아요. 기성품 후드를 입으면요, 그렇게 모자가 이렇게 머리를 이마부터 이렇게 그렇게 끌고 이렇게 뒤로 막 가요. 막 목 이렇게 막 뒤로 막 이렇게 치면서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후드가 벗겨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마 저한테는 후드가 짧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사실은 써도 이 모자가 짧아가지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어깨랑 귀가 이렇게 붙게 되는 느낌?
약간 쭈그리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후드가 기성품은 저한테 항상 좀 작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쓰면 왠지 모르게 깝깝하고, 조금 있으면 후드가 이제 뒤로 막 나를 잡아당기면서 벗겨지고. 그래서 후드를 좋아는 하는데 진짜 그 패딩에 나오는 엄청 큰 후드 모자 있죠. 그거 아니면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드를 작가님이 베스트보다는 더 넉넉하게 디자인을 한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스웨터의 도안보다도 3cm를 더 길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 길기는 한 게요. 벗어서 옷을 접잖아요. 그러면 후드 길이만 거의 이 바디 길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진짜 길게 떴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크게 뜨니까 진짜 이렇게 모자 이렇게 훅 이렇게 쌓인 느낌 있죠. 근데 막 이게 답답하지가 않고 되게 널널한데 따뜻하게 이렇게 푹 쌓이는 그런 느낌. 약간 그 드루이드 아시나요? 드루이드의 그 망토 있어요. 후드 망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모자를 만들면서 이제 왠지 모르게 또 심심해서 뜯다가 심심해서 모자에 포인트를 넣는다고 이렇게 A 해서 하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파카의 A이기도 하지만 제 영문 이름이 아그네스예요. 제 세례명이 아그네스인데 그래서 영문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 아그네스 A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트 안에 A를 이렇게 뿅 넣어서 포인트를 넣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3cm나 길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계획했던 높이는 한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위를 이렇게 길게 늘려뜨면서 이렇게 목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이게 좀 아쉽네요. 참 작정하고 넣었는데 안 보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소소하게 이렇게 배색도 하나 넣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기성품의 후드는 그렇게 막 목을 막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마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벗겨지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후드티를 사도 결국에는 후드를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리고 다녀요. 그러면 이 후드의 무게 때문에 이제는 옷이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벗으면 이 모자 무게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목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치게 되는 거.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예쁜데 되게 불편한 거 아시죠? 땀 나가지고. 근데 하여튼 근데 얘는 이렇게 후드를 벗어도요. 이렇게 지퍼를 달면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도안을 보면 이게 지퍼 20cm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또 떠서 보니까 이게 15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튼 요거 길이가 지퍼가 있다 보니까 모자를 이렇게 뒤로 안 쓰고 뒤로 넘겨도 얘가 아무리 뒤로 넘어간다고 해도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얘가 목을 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냥 라운드 넥이었으면 모자 때문에 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목을 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 지퍼 있는 거 여기 앞넥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후드는 정말 어렵지 않게 그런데 정말 멋스럽게 예쁘게 뜨실 수 있고요. 이 후드의 사이즈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취향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이게 변경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이만 늘리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변경하셔도 되는데 3cm가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3cm 보이시죠? 3cm로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요. 3cm 키웠다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그 작가님의 도안대로 그냥 뜨셔도 충분히 낙낙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작가님의 도안대로 뜨셔도 충분히 낙낙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안 수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곧 출시가 되겠죠. 제가 정확히는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일정을 알게 되면 자막으로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도안이 출시가 되게 되면 도안의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던 다나님의 다나 후디 스웨터 테스팅 후기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안 나오면 꼭 드세요. 너무 예뻐요.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사이즈 큰 거 사이즈에서 신랑 것도 하나 떠주고 작게 해서 꼬맹이 것도 하나 떠주고 싶고 막 그래요. 신랑도 되게 막 예쁘다고 계속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5월 초쯤 함께했던 자켓 넘버원 찾아오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날이 진짜 갑자기 훅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란원을 뜨고 있거든요. 처음 떠보는 란원인데요. 이미 첫 번째 란원을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란원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란원이 완성이 되고 나면 첫 번째 란원과 함께 해서 영상을 또 작업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건강한 뜨개 되세요. 저는 곧 다른 작품으로 금방 찾아오겠습니다.